목 디스크 많이 궁금하시죠? 목 디스크는 목이 아픈 병이 아니라 목이 안 좋은 병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목과 상관없는 부위인 어깨나 팔, 그리고 두통을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전혀 상관없는 부위인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여러분들 목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그런 증상이 나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그리고 수면방해 이런 것들이 있으실 때는 절대로 고민하지 마시고 척추 전문의와 꼭 만나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허리뿐만 아니라 목도 디스크가 병이라고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표현을 하면 디스크는 해부학적 구조물을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디스크가 부풀어 오르는 팽윤이나 또는 파열되는 그런 탈출증으로 인한 증상들을 흔히들 목 디스크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하시죠. 그리고 그 목 디스크의 원인은 사람은 일반적인 포유류와는 달리 직립보행을 합니다. 결국 지구 중력을 척추가 직각으로, 평행하지 않고 직각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목이나 허리에 추간판이 팽윤하게 되고, 그것들이 또 압박을 받으면 파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직립보행을 하는 이상 인간은 디스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목 디스크는 일반인들 생각에는 목과 연관된 부분이 불편하다고들 선입견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증상들을 호소하십니다. 특히 가장 흔한 것이 환자분들이 오는 담이 결렸다고 표현하시는 분도 되게 많죠. 견갑골, 즉 날개뼈 근처 등, 그리고 어깨, 또 쇄골 근처 가슴, 또 팔, 또 손, 그리고 두통도 목 디스크와 연관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목 디스크면 이런 증상이다 라고 규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머리부터 등과 팔을 포함하는 부분들이 동작이나 또는 특별한 인자 없이 불쾌한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을 줄 때는 1차적으로 이거 목 디스크가 아닌가 라고 한번 의심해 볼 만한 그런 가치는 있습니다. 목 디스크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사람의 직립보행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 사는 이상 디스크를 피하기는 대단히 힘든 사실이죠. 그런데 이 목 디스크를 악화시키는 요인은 또 명확히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고정된 자세로 오랫동안 장시간 노동 또는 고정된 자세에서의 작업은 상식적으로도 충분히 목 디스크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연스러운 그런 자세나 부자연스러운 행동에 연속된 것들, 예를 들어서 작업자들 중에 목을 쳐들고 천장이나 벽을 보면서 지속적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 또는 엎드려 주무시는 분들,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자세들도 목 디스크의 증상이나 진행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상의 다양함과 동시에 치료 방법도 대단히 다양하죠. 치료의 무게를 가벼운 것부터 무겁기로 구분해서 나눠보자면 크게 보존적 치료와 그리고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를 함은 환자에게 침습적인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치료하는,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 약물치료, 그리고 물리치료, 그리고 도수치료 등과 같은 그런 부분들을 보존적 치료로 하고요. 보존적 치료로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은 환자 몸에 직접적으로 손을 대는 침습적인 치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초기에는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시술들을 예를 들 수 있고, 또 시술이 듣지 않으면 궁극적으로는 수술을 요할 수도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할 확률보다는 시술로 끝나는 확률이 대단히 높다 할 수 있습니다. 시술의 종류만 하더라도 사실은 10가지 정도 되기 때문에 어느 규정에서 무조건 시술이 어떻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그러나 시술과 수술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시술은 수술보다 경과가 좋거나 결과가 좋은 게 아니라 수술이 가지게 되는 단점을 보완하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한 이해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미경을 쓰든 내시경을 쓰든 또는 육안적으로 보든 결국은 환자 몸을 절개해서 들어가는 수술은 출혈이나 감염 또는 신경의 마비 같은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확률이 낮더라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시술은 치료의 결과는 수술에 준하거나
수술과 같을 수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환자나 의사가 부담을 가지게 되는 그런 출혈이나 감염으로부터 훨씬 더 떨어져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시술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목이나 허리 같은 척추에 도움이 되는 운동 자세 그리고 피해야 될 운동 자세가 존재하죠. 그러나 다를 기억할 수 없으니 피해야 될 자세나 운동 3가지만 우선 일러드릴게요. 첫 번째, 등산 조심해서 하십시오. 특히 높은 산을 왔다 갔다 클라이밍에 있어서 내리막은 목이나 허리 그리고 아울러 무릎이나 관절에도 치명적입니다. 두 번째, 직접 바퀴가 달려서 도로를 달리는 자전거나 오토바이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이나 헬스클럽에서 타는 자전거는 바퀴가 없어서 오히려 척추에 도움이 되는데 바퀴를 달게 돼서 도로나 운동장을 달리게 되면 지면이 주는 요체를 주는 진동에 의해서 목이나 허리에 좋지 않은 결과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건물이나 또는 길을 가시다가 계단이나 내리막을 발견하셨을 때 가급적 천천히 가시거나 또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많은 척추 전문의들이 방송이나 미디어에서 계단이 또 계단 운동이 척추에 좋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가만히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오르막에 관한 언급만 하시지 내리막 언급은 잘 하지 않으시죠. 그만큼 내리막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또 좋은 운동을 굳이 그러면 나는 시간이 나서 운동을 하고 싶은데 과연 척추에 어떤 운동이 좋으냐라고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드리려면 가장 좋은 것은 걷기 운동입니다. 등산이 아니라 평지 걷는 것이 목이나 허리에는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여건이 허락한다면 수영도 목에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물론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영법에 따라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수영은 척추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여건상 수영장 가기 쉽지 않으니 평지를 걷는 것이 좀 더 쉽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운동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뢰 환자들은 척추를 많이 무서워합니다. 이거 혹시 병원을 가면 수술하라 그러진 않을까? 또 의사 시킨 대로 수술했다가 이거 큰일 나진 않을까? 목이나 허리는 손대는 거 아닌데 이런 선입견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단언컨대 목 디스크는 대단히 쉬운 병입니다. 제가 의사이고 치료하는 입장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거의 대부분 수술 없이 나을 뿐만 아니라 또 치료가 쉽고 오래 걸리지 않으며 또 응급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고하고 고민하고 의사와 의논하고 그리고 치료 계획을 짜도 특별히 여러분들 삶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이후로 혹시 제 말씀이 제가 드릴 말씀 이해가 가신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스스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도 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그리고 또 생활도 해보시고 또 그래도 해결 안 되는 게 있다면 그때는 또 전문의를 찾아서 의논도 해보시고 의논을 했다 해서 즉각적으로 적극적인 치료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해의 폭을 넓힌 다음 내가 과연 이 병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서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주위 전문의와 상의하고 고민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정형외과 전문의 박창규였습니다.